문을 열어주는 순간 제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검은색 레깅스가 그녀의 몸 곡선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낮게 깔린 목소리는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등 좀 밀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은 단순해 보였지만 60살 남자인 제게는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던 거죠. 사업 실패 이후 매일 아내의 차가운 시선에 시달리던 저에게 그녀의 속삭이는 듯한 말투는 금기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평범한 이웃 간의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황혼의 외로움이 불러온 치명적인 유혹, 그리고 한 남자의 추락과 회복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임종철, 60살입니다. 한때는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제법 여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도 제 명의였고 준대형 세단을 몰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잘못된 설비 투자와 원자재 선물 거래 실패로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까지 모두 날아가 버렸고 지금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소주잔만 기울이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아내 박미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부터 귀를 파고들었어요. 밖에라도 나가서 뭐라도 좀 해보라는 잔소리였습니다. 56살인 그녀는 새벽 6시면 집을 나가 동네 편의점에서 진열과 정리일을 했어요. 무거운 박스를 나르느라 굳어진 어깨와 장시간 서 있느라 부어오른 발목이 제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혼자 번 돈으로 언제까지 버티라는 거냐며 미선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밥이 나오는지 돈이 생기는지 따져 물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 모양이라며 그렇다고 밤에라도 제대로 하는지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눅든 채 컵라면 봉지만 뜯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마지막 남은 돈까지 잃은 이후 스트레스 때문인지 남성으로서의 기능도 점점 약해졌어요. 그것이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던 거죠. 하루 종일 집에서 컵라면에 소주나 마시는 게 사람 사는 것인지 이웃들 보기도 창피하다며 미선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소주잔을 입에 가져가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하는 자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매일매일이 이런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의 잔소리, 낮에는 혼자서 술이나 마시고 저녁에는 또다시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죠. 지난 몇 년간의 삶은 그야말로 공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우리 집 바로 옆인 1502호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이삿짐을 나르는 모습을 베란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제 시선이 한 여자에게 멈췄습니다. 화려한 인상에 탄탄한 몸매를 가진 여자였어요. 특히 그녀가 입고 있던 검은색 레깅스는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그녀가 남편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삿짐을 나르는 걸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체격의 남자였어요. 저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짐을 옮기려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드러났어요. 매일 잔소리만 하는 아내보다 저런 여자를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죠.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몸에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공원으로 조깅을 나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조깅 시간까지 외우게 되었죠. 매일 아침 8시 반 미선이 출근하고 나면 꼭 그 시간에 그녀가 나타났던 겁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녀가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는 옆집에 사는지 물어보며 자신이 얼마 전에 이사 왔다고 소개했죠.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그녀가 먼저 내렸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를 남기고 말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탄력 있는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어요. 그저 이웃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미선이 돌아와서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봤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봤다고 대답했어요. 미선은 그 여자가 참 요란하다며 맨날 꽉 끼는 옷이나 입고 다닌다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그냥 운동복이라고 대꾸했습니다. 미선은 운동복이면 좀 헐렁한 걸 입어야지 왜 보는 사람 민망하게 몸에 딱 붙는 걸 입는지 나이도 있으면서 그런다고 비난했어요. 저는 괜히 기분이 나빠졌죠. 아내의 말투가 질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입고 싶은 거 입고 사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제가 반박하자 미선은 왜 그렇게 감싸는지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 출근하고 나자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시계를 보니 8시 25분이었죠. 곧 그녀가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8시 30분 정각에 그녀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분홍색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가 공원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런데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가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그녀는 계단에 주저앉아 발목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은지 물으니 그녀는 발목을 좀 삐끗한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에 파스나 응급처치 용품 같은 게 있는지 물으니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건 준비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우리 집에 응급처치 용품이 있으니 늦기 전에 얼른 응급처치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죠.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발 상태를 내려다보고는 잠깐 신세를 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소파에 앉힌 뒤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냉찜질을 해줬죠. 좀 괜찮은지 물으니 다행히 많이 아프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붕대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목에 감아줬어요. 그녀는 고맙다며 정말 친절하다고 말했죠. 저는 이웃끼리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사 오고 나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름은 서윤아이고 53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임종철이라고 예순이라고 소개했죠. 윤아는 정말이냐며 와하고 감탄하더니 진짜 동안이라고 칭찬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윤아가 저를 올려다보며 조깅하러 나갈 때마다 매일 베란다에서 보고 계시던데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물었어요. 몰래 보고 있던 걸 그녀가 알고 있었다니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저는 당황하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윤아는 괜찮다며 자기도 누가 보고 있으면 더 열심히 뛰게 된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분은 뭘 하시는 분인지 물었어요. 윤아는 건설 현장 관리 일을 한다며 지방 출장이 많아서 집을 자주 비운다고 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운동이라도 해야 심심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러시겠다며 남편분 출장이 많으시면 혼자 적적하시겠다고 맞장구를 쳤어요. 윤아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며 지금도 한 달 동안 울산 쪽 현장에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뭘 하시는지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죠. 저는 그냥 지금은 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아는 부럽다며 자기도 가끔은 남편처럼 바쁘지 않고 여유로운 분하고 지내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바쁘게 사시는 게 좋은 거 아닌지 물었죠. 유나는 그렇긴 한데 요즘 특히 더 바빠졌다며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뜸을 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인지 밤에도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였죠. 무슨 말인지 아는지 유나가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손길이 멈추며 흠칫 놀랐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애써 태연한 척했죠. 그러시냐고 대답하며 저도 사실 아내랑 매일 다투다 보니 그냥 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유나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똑같나 보다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들 외롭다고 했죠.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단숨에 달라졌어요. 유나는 이제 좀 나은 것 같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시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유나가 일어서며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다고 했죠. 문을 열다가 잠시 멈추고는 뒤돌아보며 혹시 괜찮으면 발목 다 낫고 나서 같이 운동하는 거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혼자 뛰려니 심심하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다며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시간이 빈다고 대답했습니다. 유나는 그럼 다음에 보자며 미소를 지었어요. 유나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들 외롭다는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뭔가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죠. 아내와의 삭막한 관계 속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문을 열어주는 순간 제 숨이 멎을 것만 같았습니다. 검은색 레깅스가 그녀의 몸 곡선을 선명하게 드러내고 있었고 낮게 깔린 목소리는 제 심장을 두근거리게 만들었어요. 등 좀 밀어줄 수 있겠냐는 부탁은 단순해 보였지만 60살 남자인 제게는 그 이상의 의미로 다가왔던 거죠. 사업 실패 이후 매일 아내의 차가운 시선에 시달리던 저에게 그녀의 속삭이는 듯한 말투는 금기된 설렘과 두려움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그 순간 본능적으로 알 수 있었어요. 이것이 평범한 이웃 간의 부탁이 아니라는 것을 말이에요. 황혼의 외로움이 불러온 치명적인 유혹, 그리고 한 남자의 추락과 회복 이야기가 지금 시작됩니다. 제 이름은 임종철, 60살입니다. 한때는 중소제조업체를 운영하며 제법 여유로운 삶을 살았어요. 부산 해운대에 있는 30평대 아파트도 제 명의였고 준대형 세단을 몰고 다니던 시절도 있었죠. 하지만 코로나 시기에 잘못된 설비 투자와 원자재 선물 거래 실패로 회사는 부도가 났습니다. 노후 자금으로 모아두었던 돈까지 모두 날아가 버렸고 지금은 거실 소파에 웅크리고 앉아 소주잔만 기울이는 신세가 되어버렸던 겁니다. 아내 박미선의 날카로운 목소리가 아침부터 귀를 파고들었어요. 밖에라도 나가서 뭐라도 좀 해보라는 잔소리였습니다. 56살인 그녀는 새벽 6시면 집을 나가 동네 편의점에서 진열과 정리일을 했어요. 무거운 박스를 나르느라 굳어진 어깨와 장시간 서 있느라 부어오른 발목이 제 죄책감을 더욱 깊게 만들었죠. 혼자 번 돈으로 언제까지 버티라는 거냐며 미선은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저는 고개를 숙인 채 작은 목소리로 미안하다고만 중얼거렸어요. 하지만 미선의 목소리는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미안하다는 말로 밥이 나오는지 돈이 생기는지 따져 물었어요. 60이 넘은 나이에도 그 모양이라며 그렇다고 밤에라도 제대로 하는지 비난의 화살을 쏟아냈던 겁니다. 저는 아무 말도 못하고 주눅든 채 컵라면 봉지만 뜯었습니다. 주식과 가상화폐 투자로 마지막 남은 돈까지 잃은 이후 스트레스 때문인지 남성으로서의 기능도 점점 약해졌어요. 그것이 저를 더욱 위축되게 만들었던 거죠. 하루 종일 집에서 컵라면에 소주나 마시는 게 사람 사는 것인지 이웃들 보기도 창피하다며 미선은 마지막 한마디를 던지고 안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혼자 남은 저는 소주잔을 입에 가져가며
천장을 바라봤어요. 나는 정말 쓸모없는 인간인가 하는 자책감이 물밀듯이 밀려왔습니다. 매일매일이 이런 시간의 연속이었어요. 아침에 눈을 뜨면 아내의 잔소리, 낮에는 혼자서 술이나 마시고 저녁에는 또다시 차가운 시선을 견뎌내야 했죠. 지난 몇 년간의 삶은 그야말로 공허함의 연속이었습니다. 그런데 며칠 뒤 우리 집 바로 옆인 1502호에 새로운 부부가 이사를 왔어요. 이삿짐을 나르는 모습을 베란다, 창문 너머로 지켜보던 제 시선이 한 여자에게 멈췄습니다. 화려한 인상에 탄탄한 몸매를 가진 여자였어요. 특히 그녀가 입고 있던 검은색 레깅스는 제 눈길을 사로잡았죠. 그녀가 남편을 부르는 목소리가 들렸는데 이삿짐을 나르는 걸 도와달라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녀의 남편은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깡마른 체격의 남자였어요. 저는 커튼을 살짝 젖히고 그들을 지켜봤습니다. 그녀가 짐을 옮기려고 허리를 숙일 때마다 볼륨감 있는 실루엣이 드러났어요. 매일 잔소리만 하는 아내보다 저런 여자를 만나면 어떤 기분일까 하는 생각이 순간적으로 스쳤죠. 저는 황급히 고개를 저으며 커튼을 닫았습니다. 이런 생각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걸 알면서도 자꾸만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던 거예요. 다음 날부터 그녀는 매일 아침 몸에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공원으로 조깅을 나갔습니다. 저는 베란다에 나와 그 모습을 멀리서 지켜보는 것이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며칠이 지나자 그녀의 조깅 시간까지 외우게 되었죠. 매일 아침 8시 반 미선이 출근하고 나면 꼭 그 시간에 그녀가 나타났던 겁니다.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친 그녀가 먼저 밝게 인사를 건넸습니다. 저는 깜짝 놀라며 어색하게 고개만 끄덕였어요. 그녀는 옆집에 사는지 물어보며 자신이 얼마 전에 이사 왔다고 소개했죠. 간단한 인사만 나누고 엘리베이터가 1층에 도착하자 그녀가 먼저 내렸습니다. 좋은 하루를 보내라는 인사를 남기고 말이에요. 저는 한참 동안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봤어요. 탄력 있는 걸음걸이와 자신감 넘치는 태도가 인상적이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저는 소파에 앉아 멍하니 생각에 잠겼어요. 그저 이웃일 뿐인데 왜 이렇게 신경이 쓰이는지 스스로도 이해할 수 없었죠. 그날 저녁 미선이 돌아와서는 옆집에 새로 이사 온 사람들을 봤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봤다고 대답했어요. 미선은 그 여자가 참 요란하다며 맨날 꽉 끼는 옷이나 입고 다닌다고 못마땅한 표정으로 말했죠. 저는 그냥 운동복이라고 대꾸했습니다. 미선은 운동복이면 좀 헐렁한 걸 입어야지 왜 보는 사람 민망하게 몸에 딱 붙는 걸 입는지 나이도 있으면서 그런다고 비난했어요. 저는 괜히 기분이 나빠졌죠. 아내의 말투가 질투처럼 들렸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입고 싶은 거 입고 사는 건데 뭐가 문제인지 제가 반박하자 미선은 왜 그렇게 감싸는지 날카롭게 쏘아봤어요. 저는 더 이상 대꾸하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미선이 출근하고 나자 저는 베란다로 나갔어요. 시계를 보니 8시 25분이었죠. 곧 그녀가 나올 시간이었습니다. 과연 8시 30분 정각에 그녀가 나타났어요. 오늘은 분홍색 상의를 입고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그녀가 공원 쪽으로 뛰어가는 모습을 지켜봤죠. 그런데 조깅을 마치고 돌아온 그녀가 아파트 계단을 오르다가 발을 헛디디고 말았습니다. 비명소리와 함께 쿵 하는 소리가 났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급히 현관문을 열고 나갔죠. 그녀는 계단에 주저앉아 발목을 감싸 쥐고 있었습니다. 괜찮은지 물으니 그녀는 발목을 좀 삐끗한 것 같다고 대답했어요. 저는 그녀를 부축해서 일으켜 세웠습니다. 집에 파스나 응급처치 용품 같은 게 있는지 물으니 이사 온 지 얼마 안 돼서 아직 그런 건 준비 못했다고 했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우리 집에 응급처치 용품이 있으니 늦기 전에 얼른 응급처치부터 하는 게 좋겠다고 제안했죠. 그녀가 잠시 망설이더니 발 상태를 내려다보고는 잠깐 신세를 지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집으로 데려왔어요. 소파에 앉힌 뒤 냉장고에서 얼음을 꺼내 수건에 싸서 냉찜질을 해줬죠. 좀 괜찮은지 물으니
다행히 많이 아프지는 않다고 했습니다. 저는 붕대를 꺼내 조심스럽게 그녀의 발목에 감아줬어요. 그녀는 고맙다며 정말 친절하다고 말했죠. 저는 이웃끼리 당연한 거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녀는 이사 오고 나서 제대로 인사도 못 드렸다며 자신을 소개했어요. 이름은 서윤아이고 53이라고 했습니다. 저도 임종철이라고 예순이라고 소개했죠. 윤아는 정말이냐며 와하고 감탄하더니 진짜 동안이라고 칭찬했어요. 잠시 어색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때 윤아가 저를 올려다보며 조깅하러 나갈 때마다 매일 베란다에서 보고 계시던데 운동을 좋아하시는지 물었어요. 몰래 보고 있던 걸 그녀가 알고 있었다니 저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죠. 저는 당황하며 그게 아니라 그냥 바람 쐬러 나온 거라고 둘러댔습니다. 윤아는 괜찮다며 자기도 누가 보고 있으면 더 열심히 뛰게 된다고 웃으며 말했어요. 그 미소가 참 매력적이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분은 뭘 하시는 분인지 물었어요. 윤아는 건설 현장 관리 일을 한다며 지방 출장이 많아서 집을 자주 비운다고 했죠. 혼자 있는 시간이 많다 보니 운동이라도 해야 심심하지 않다고 덧붙였습니다. 저는 그러시겠다며 남편분 출장이 많으시면 혼자 적적하시겠다고 맞장구를 쳤어요. 윤아는 일이라서 어쩔 수 없다며 지금도 한 달 동안 울산 쪽 현장에 나가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저한테 뭘 하시는지 물었어요. 갑작스러운 질문에 저는 당황했죠. 저는 그냥 지금은 쉬고 있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아는 부럽다며 자기도 가끔은 남편처럼 바쁘지 않고 여유로운 분하고 지내고 싶을 때가 있다고 말했어요. 그녀의 말에는 묘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습니다. 저는 그래도 바쁘게 사시는 게 좋은 거 아닌지 물었죠. 윤아는 그렇긴 한데 요즘 특히 더 바빠졌다며 일 때문에 스트레스도 많이 받는다고 했습니다. 그러고는 뜸을 들이더니 낮은 목소리로 속내를 털어놓았어요. 스트레스를 너무 받아서인지 밤에도 예전 같지가 않다는 거였죠. 무슨 말인지 아는지 윤아가 물었습니다. 저는 순간 손길이 멈추며 흠칫 놀랐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가 애써 태연한 척했죠. 그러시냐고 대답하며 저도 사실 아내랑 매일 다투다 보니 그냥 남처럼 지내고 있다고 털어놓았습니다. 윤아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다 똑같나 보다며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속은 다들 외롭다고 했죠. 그 말이 제 가슴 깊은 곳을 건드렸습니다. 두 사람 사이의 공기가 단숨에 달라졌어요. 윤아는 이제 좀 나은 것 같다며 정말 감사하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하시고 무리하지 말라고 당부했어요. 윤아가 일어서며 그럼 이만 들어가 보겠다고 했죠. 문을 열다가 잠시 멈추고는 뒤돌아보며 혹시 괜찮으면 발목 다 낫고 나서 같이 운동하는 거 어떻겠냐고 제안했습니다. 혼자 뛰려니 심심하다고 했어요. 저는 망설이다가 고개를 끄덕였죠. 좋다며 아내가 출근하고 나면 시간이 빈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아는 그럼 다음에 보자며 미소를 지었어요. 윤아가 나간 뒤 저는 한참 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다들 외롭다는 그녀의 말이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그날부터 저는 뭔가 묘한 기대감에 사로잡혔죠. 아내와의 삭막한 관계 속에서 오랜만에 느끼는 설렘이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이것이 옳지 않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며칠 뒤 윤아가 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늘 좀 늦었다며 맞아주었어요. 저는 진지한 표정으로 이야기 좀 하자고 말했죠. 제 표정을 보고 윤아도 심상치 않음을 느낀 듯 했습니다. 무슨 이야기냐고 물었어요. 우리 이제 여기까지라고 말하자 윤아의 표정이 굳어졌죠. 갑자기 왜 그러냐며 무슨 일 있었는지 물었습니다. 저는 아내를 보니까 제가 너무 잘못하고 있는 것 같다고 솔직하게 털어놓았어요. 윤아가 자기 때문에 그러는 거냐고 물었죠. 저는 아니라며 제 문제라고 더 이상은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다고 대답했습니다. 윤아는 미안하다며 정말 미안하다고 말했어요. 잠시 아무 말도 하지 않던 윤아가 씁쓸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알겠다며
어차피 언젠가는 끝날 일이었다고 했어요. 저는 유나 씨가 괜찮은지 물었죠. 유나는 이런 관계가 지속될 수는 없다는 거 자기도 알고 있었다고 대답했습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아쉬움을 삼켰어요. 그 짧았던 시간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죠. 외로움이 만들어낸 달콤한 착각이었을 뿐이라는 걸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그 후로 저는 유나를 피하며 지냈어요. 베란다에 나가는 일도 줄였고 엘리베이터에서 마주치면 어색하게 인사만 하고 지나쳤습니다. 유나도 마찬가지였어요. 예전처럼 몸에 딱 붙는 운동복을 입고 조깅을 나가지만 저와 눈을 마주치지는 않았죠. 미선이 요즘 왜 그러냐며 맨날 집에만 있다고 물었습니다. 운동 안 하냐고 했어요. 저는 그냥 쉬고 있다고 대충 둘러댔죠. 유나와의 일을 어떻게 설명할 수도 없고 그렇다고 거짓말을 계속할 수도 없었거든요. 며칠이 지난 어느 날 엘리베이터에서 낯선 남자와 마주쳤습니다. 50대 중반쯤 되어 보이는 반듯한 인상의 남자였어요. 먼저 인사를 건네며 얼마 전에 이사 왔다고 최성민이라고 소개했죠. 해외 출장이 길어져서 이제야 인사드린다고 했습니다. 유나의 남편이라니 저는 깜짝 놀랐어요. 반갑다며 어색하게 인사를 받았습니다. 성민은 아내가 옆집 분들이 친절하다고 말이 했다며 웃었어요. 저는 괜히 눈을 피하며 어색하게 대답했죠. 이제부터 자주 뵐 것 같은데 잘 부탁드린다며 성민이 손을 내밀었습니다. 저는 그 손을 잡으며 저도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엘리베이터가 15층에 도착하고 성민이 먼저 내렸죠. 저는 한참 동안 그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마음속 무게가 더욱 커졌거든요. 저 사람은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출장에서 돌아와 이웃에게 반갑게 인사까지 건네는 그 남자를 속인 제 자신이 너무나 비열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밤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성민의 환한 미소가 자꾸 떠올랐죠. 그는 출장에서 돌아와 반갑게 인사까지 건넸는데 저는 그 사이에 무슨 짓을 한 건지 자책감이 밀려왔습니다. 이불을 뒤집어 쓰고 누워 있어도 잠은 오지 않았어요. 며칠 뒤부터 저는 오랜 세월을 함께한 아내에게 마음을 더 쓰기 시작했습니다. 미선이 새벽에 나갈 때 물 한 잔이라도 준비해주고 저녁에 돌아오면 발 씻을 물을 떠다 놓았어요. 작은 것이라도 해주고 싶었죠. 미선은 왜 이러냐며 갑자기 이상하다고 했습니다. 저는 그냥 고생하는 게 보니까 미안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미선이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보며 혹시 어디 아픈 데 있는지 물었죠. 하지만 제 정성은 계속되었습니다. 어느 날 복도에서 유나와 마주쳤어요. 둘 다 어색하게 서 있다가 유나가 먼저 말을 꺼냈습니다. 잘 지냈는지 물었어요. 저는 그렇다며 유나 씨도 잘 지냈는지 되물었죠. 유나는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왔는데 예전보다 좀 나아진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다행이라고 대답했어요. 유나가 저한테도 아내분께 잘해드리라며 평생을 함께한 사람이 제일 소중한 거라고 말했죠. 그 말이 가슴에 와닿았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했어요. 유나가 그럼 이만 가보겠다며 먼저 돌아섰습니다. 저는 그녀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이제 정말 끝이다. 평생 내 곁을 지켜준 사람은 아내뿐이야. 그날 밤 저는 미선 옆에 누워 그녀의 잠든 얼굴을 오랫동안 바라봤죠. 세월의 흔적이 가득한 얼굴이었지만 그 안에서 젊었을 때의 모습이 보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수줍게 웃던 그 얼굴, 아이를 낳고 힘들어하던 그 얼굴, 제 사업이 잘 될 때 함께 기뻐하던 그 얼굴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이제라도 더 잘해줘야지 하는 마음이 간절했습니다. 한순간의 달콤한 유혹에 넘어가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후회가 밀려왔죠.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위한 정성스러운 밥상을 준비했습니다. 간단한 계란 후라이와 된장찌개 그리고 따뜻한 밥이었어요. 부엌에서 나는 소리에 미선이 놀라서 나왔죠. 당신이 밥을 다 해놨다며 신기하다는 표정으로 부엌을 살펴봤습니다. 고생하는데
이것도 못해주겠냐고 말하자 미선이 왜 이렇게 갑자기 달라졌냐며 혹시 뭐 잘못한 거 있는지 물었어요. 의심스러운 눈으로 바라봤지만 저는 그냥 웃었습니다. 잘못은 무슨 잘못이냐며 그냥 미안해서 그렇다고 대답했어요. 미선은 미안하면 일이나 구하라며 밥 해주는 것보다 그게 낫다고 툴거렸죠. 하지만 표정은 전보다 부드러워 보였습니다. 식탁에 마주 앉아 밥을 먹는 미선의 얼굴에서 오랜만에 편안한 기색이 느껴졌어요. 며칠 뒤 저는 용기를 내어 미선에게 작은 선물을 건넸습니다. 동네 꽃집에서 산 작은 꽃다발이었어요. 이게 뭐냐며 미선이 물었죠. 저는 그냥 고마워서 그렇다고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미쳤다며 이런 것 돈이 어디 있냐고 했지만 살짝 웃으며 꽃을 받아들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미선에게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나도 다시 일해볼까 한다고 했어요. 미선이 고개를 돌려 저를 바라봤습니다. 진짜냐며 반신반의하는 표정이었어요. 저는 진지하게 고개를 끄덕였죠. 몸 쓰는 일이라도 괜찮으니까 이제는 같이 짐을 나누고 싶다고 말했습니다. 60 나이에 무슨 일을 하겠냐고 물었어요. 저는 노가다든 택배든 대리운전이든 뭐든 해보려고 한다고 대답했죠. 제 진지한 표정을 보고 미선은 처음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바라보다가 이내 고단한 얼굴에 잔잔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정말이냐고 다시 한번 확인했어요. 저는 그렇다며 늦었지만 이제라도 제대로 해보려고 한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이 그래, 그렇게 하라고 했어요. 그동안 혼자 버티기 힘들었다며 목소리에 안도감이 담겨 있었죠. 얼마나 힘들었으면 이런 말을 할까 싶어서 저는 더욱 미안했습니다. 그동안 정말 미안했다고 말하자 미선은 미안한 건 알겠으니까 앞으로 잘하면 된다고 대답했어요. 그날 저녁 두 사람은 오랜만에 마주 앉아 함께 시원한 맥주를 한잔했습니다. 내일부터 일자리 알아보러 다니겠다고 하자 미선은 나이 많다고 무시하는데도 많을 텐데 괜찮겠냐고 걱정했어요. 저는 괜찮다며 다 제가 잘못한 거니까 감수해야 한다고 대답했죠. 미선이 저를 바라보며 그래도 무리하지는 말라고 했습니다. 우리 나이엔 건강이 우선이라며 걱정하는 목소리였어요. 저는 고맙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뭐가 고맙냐며 당연한 거라고 했죠. 며칠 뒤 저는 오랜 면접 끝에 아파트 경비 일자리를 구했습니다. 나이가 많다고 거절당한 곳도 많았지만 결국 부산 사하구에 있는 한 아파트 단지에서 야간 경비원으로 일하게 되었어요. 첫날 어땠냐고 미선이 걱정스럽게 물었죠. 괜찮았다며 생각보다 할만하다고 대답했습니다. 몸은 안 힘든지 물으니 괜찮다며 오히려 집에만 있을 때보다 낫다고 말했어요. 저는 속으로 다짐했습니다. 평생 곁을 지켜준 사람은 아내뿐이다. 이제라도 더 잘해줘야지. 어느 날 저녁 일을 마치고 돌아온 저와 청소를 끝내고 집에 온 미선이 저녁 밥상 앞에 앉았어요. 미선이 요즘 많이 달라졌다고 말했습니다. 저는 그런지 되물었죠. 미선은 예전보다 훨씬 좋다며 이런 거면 충분하다고 소박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진짜 웃음이었어요. 저도 이제야 정신을 차린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미선은 늦었지만 다행이라고 대답했어요. 두 사람은 애정이 듬뿍 담긴 눈빛을 나누며 식사를 마쳤죠. 여전히 넉넉한 살림은 아니었지만 서로 의지하며 살아가는 소소한 행복이 있었습니다. 창문 너머로는 유나가 남편과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는 모습이 보였어요. 저는 그들을 잠깐 바라보다가 고개를 돌렸습니다. 이제는 정말 지나간 일이 되었으니까요. 한순간의 달콤한 유혹은 그렇게 제 삶에서 사라져갔습니다. 미선에게 고맙다고 말하자 뭐가 고맙냐며 되물었어요. 저는 그냥 버텨줘서 그렇다고 대답했죠. 미선은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라며 우리가 남이냐고 했습니다. 그 따뜻한 말에 제 마음이 뭉클했어요. 저는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한순간의 달콤한 유혹보다 평생을 함께 고생해온 배우자가 얼마나 소중한지를요. 인생의 황혼기에 찾아오는 설렘은
달콤할 수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주지는 않는다는 걸 말이에요. 유나와의 짧았던 시간은 제게 큰 교훈을 남겼습니다. 외로움이 만들어낸 착각에 빠져 소중한 것을 잃을 뻔했다는 후회와 함께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깨닫게 해준 시간이었어요. 그 경험을 통해 저는 비로소 제 곁에 있는 사람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죠. 몇 달이 흐른 뒤 저와 미선은 예전보다 훨씬 가까워졌습니다. 함께 저녁 산책을 나가고 주말에는 가까운 공원에서 도시락을 먹기도 했어요. 돈이 많지는 않았지만 서로를 아끼는 마음만큼은 그 어느 때보다 풍족했죠. 어느 날 저녁 산책을 하다가 벤치에 앉아 쉬고 있을 때였습니다. 미선이 제 손을 잡으며 당신 정말 많이 변했다고 말했어요. 저는 미안했다고 이제라도 정신 차려서 다행이라고 대답했습니다. 미선은 고개를 끄덕이며 이제부터가 시작이라고 했어요. 그 말이 맞았습니다. 인생의 황혼기라고 해서 끝이 아니었어요. 오히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었죠. 젊은 시절의 실수를 반성하고 남은 인생을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시간이었으니까요. 여러분, 진짜 행복은 화려하고 자극적인 것이 아니라 평범한 일상 속에서 서로를 아끼는 마음 속에 있었습니다. 노후의 진정한 행복은 돈이나 새로운 만남이 아니라 오랜 세월 함께 온 사람과의 관계를 지키는 것에서 시작되는 거였어요. 제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 곁에 있는 평범한 사람이 사실은 가장 특별한 존재일지도 모른다는 것을요.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가장 빠른 때라는 말처럼 지금이라도 소중한 사람에게 더 잘해주시는 건 어떨까요? 황혼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결국 씁쓸할 뿐입니다. 진정한 사랑과 가정의 소중함을 깨닫게 해주는 것, 그것이 인생이 우리에게 건네는 마지막 선물일지도 모르겠어요. 외로움에 지쳐 잘못된 선택을 하기보다는 내 곁을 지켜온 사람의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처럼 돌이킬 수 없는 실수를 하기 전에 말이에요.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를 위해 묵묵히 일하고 계신 여러분의 배우자, 그분이야말로 가장 소중한 인생의 동반자입니다. 오늘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깨달음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성숙한 부부 생활을 끝까지 들어주신 여러분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 버튼과 좋아요 그리고 알림 설정까지 꼭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댓글에 어디에서 시청 중이신지 작성해 주세요. 여러분의 댓글 하나하나가 저에게는 큰 응원이 됩니다. 다음에도 더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